돈이 되는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웬일이에요. 그렇죠. 시장이 의외로 또 상승하는 흐름이 이틀째 이어집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르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추세가 다음 네. 주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급격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쭉 다음 주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희망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망을 실어서 한번 네. 볼까요?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실적 풍향계 역할을 하죠. 지수의 방향의 퀴를 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실적이 사실은 예상보다 막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 물론 절대치는 매출액 견조하게 버텨줬고 영업이익도 그래도 뭐 대외적으로 외풍이 불어서도 괜찮다는 의견은 네. 있습니다만 추정치보다는 조금 밑돌았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그럼에도 특이한 부분은 삼성전자, LG전자 예상보다 못한 실적이 공개됐는데 당일 두 종목 모두 급등을 올랐어요. 했죠. 예. 물론 오늘은 LG전자 하락하고 네. 있습니다만. 자, 코스피 이익의 하향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1년치 전망을 봤을 때 지난달보다 지금 컨센서스 그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포 심리가 미리 반영이 됐다는 측면에서 지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가격 매력적이죠. 그렇지만 이런 추정치 하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도 앞으로 주가 모르겠다로 비교를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어제 갑자기 이제 아직까지 잠정 실적 갖고 리포트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건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몇 가지 우리가 좀 상황을 봐야 되겠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주가 빠졌어요. 실적이 나오면.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매출은 약간 서서히 꺾이지만 영업이익은 작년 기준에서 확 꺾였어요. 예. 확 꺾였기 때문에 매출이 서서히 꺾이는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꺾였다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이 표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매출이 이렇게 서서히 꺾이지만 영업이익은 이걸 고점으로 훅 꺾여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다? 비용이 있는 거예요. 매출과 이익 사이에 비용이 있는데 예. 이 비용이 커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하락했었던 주요 원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어찌됐든 지난주부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치를 낮춰놔서 예. 이미 충분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사라진 상태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거죠. 이게 또 의외의 결과를 불러일으킨 게 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올랐잖아요. 그 원인이 삼성전자 때문이었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잘 버텼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또 기염을 토했다. 우리는 삼성전자의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삼성전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불안한 요소들은 있죠. 물론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 지금 디램 가격이 요 흔들리기 전에 이제 실적인데 예. 지금 디램 가격이 최근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도면 좀 바닥을 잡아가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인식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어제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삼성전자를 사줬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를 사야 올라가느냐라는 질문을 어제 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 1조를 산다, 2조를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사주는 게 중요한데 꾸준히 사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꾸준히 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오늘 이제 결과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장막판까지. 그다음에 다음 주도 사준다라면 단기 바닥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삼성전자, LG전자 결이 좀 다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이 여전히 안 팔리고 있다는 게 확인됐고 일부 뉴스에서 보면 가전 매장에 가면 고객보다 종업원이 더 많다. 그리고 재고가 많다. 지금 삼성전자도 휴대폰 쪽은 굉장히 안 나왔을 거예요. 맞아. 제가 휴대폰 산 지 6개월 만에 반토막 됐어요. 그게 판매가가. 뭐가요? 휴대폰 가격이 폴더를 제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지금 한 50만 원대까지 떨어졌대요. 폴드 이렇게 옆으로 네, 접는 열등에 거. 그 재고가 이제 쌓인 거죠.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 이제 가전 제품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단지 LG전자는 이제 우리가 올 하반기에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장 사업을 보자. 전장 사업을 보자 이렇게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올 하반기 이익 전환될 것으로 봤는데 2분기 때 벌써 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 가전 쪽, 휴대폰 쪽은 좀 안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하반기 때 반도체 부분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지금 3나노 이제 양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경기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종목 다 경기 사이클을 타요. 경기 사이클을 타는데 이 상황에서 특히 삼성전자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동안 이제 뿌려놨던 로봇이라든지 뭐 M&A라든지 예.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삼성전자는 단기 반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일단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 방향을 전환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에 들어와 있던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들어오고요.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시장 이게 다 올라가게 살아나는 된다면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딱 구조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면 시장은 예. 전반적으로 다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맏형 역할을 삼성전자 기대해봐야 되겠고요. LG전자는 그런 역할이 좀 떨어지죠. 결국 LG전자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자생력을 가지고 얼마큼 올라가 줘야 되느냐인데 삼성전자 정말 지금 이제 7월 달 들어서 아직까지 해소된 건 없어요. 이제 이번 오늘 이제 주말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 한은 열리죠. 마지막 주에 미국도 FOMC 열리죠. 하지만 6월부터 한 40일 했으면 어느 정도 재료는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더 악화될 건 없을 것으로 보잖아요. 네. 사람이 처음에는 악화될 것을 우려했는데 지금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그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스스로 지갑을 닫잖아요. 야, 지금 나는 버는 건 똑같은데 뭐 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을게요. 버는 건 똑같은데 다음 달에 경기가 악화된대. 그러면 야, 좀 외식 좀 줄이고 소비를 줄이자. 그럼 진짜 리세션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는 우리 쓰지 맙시다. 그 단어는 진짜 나중에 확인되면 그때가 리세션이었다라고 해야지 지금 리세션이 오냐 안 오냐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심리가 사실 후행적으로 또 경제에 미친 영향을 영향이 저희가 굉장히 크기 무시할 때문에 수는 없기 무시할 수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 단어를 쓰는 걸 자제하도록 하고요. 예. 어쨌든 녹록치 않을 건데 일단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달 말이면 삼성전자, LG전자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올 때 그때 예. 자 우리 삼성전자, LG전자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어떤 희망찬 메시지가 좀 들리기를 바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좋은 내용이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가 그러면 다음 주까지 방향만 잘만 잡아준다면 네. 시장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죠.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예.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것들 이제 이벤트가 지나고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올 때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라까지 해주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확 달라질 수 있죠. 기억에 확정 실적 28일이었나요? 그때 그때쯤 아마 발표를 할 그때 거예요. 이제 FOMC 회의 결과랑 같이 같이. 맞물릴 것 같아요. 예.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할 때는 원래 이 뒷자리가 안 붙습니다. 네. 근데 확정 실적 발표할 때 뒷자리 정도는 보통 이제 추가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때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수급이 살아나고 있다는데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마티형 힘내주기를 응원하면서 다음 기사 네. 열어보겠습니다. 자, 원전 친환경 보겠습니다. 원전주 볼까요? 네. 이제 원전도 친환경으로 보자라는 분류가 유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최종 한번 판단이 보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예, 나왔습니다. 최종 그 판단이 잠시 끝난 뒤에 거예요. 좀 예, 보도록 예. 하고요. 일단 어제 원전주의 반응 보시죠. 뜨거웠습니다. 한신기계 11% 급등, 뭐 BHI, 일진파워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오늘은 쉰다라는 의미. 투자 전략 한번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추이인데 좀 쉬기는 쉬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 사신 분들은 언제 가나 하실 텐데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EU에서 이 원전을 친환경 투자 기준인 텍소노미에 포함하기로 땅땅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그린 녹색 분류 체계죠. 네, 네. 풍력, 태양광, 뭐 수소 이런 것과 같은 거라고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사실 원전은 폐기물 이런 이슈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는 게 맞느냐 막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넷제로 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까지 일정 정도 에너지원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봐야 된다라는 공감대 때문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윤택한 원전, 윤 정부에서 택한 원전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죠. 주가 상승 여력 그래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과거에 봤을 때 국내 원전주 그때 막 탄력받았을 때는 주가가 평균적으로 470% 상승을 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자력 붐 때 이야기인데 보겠습니다. 요즘 사실은 작년에 좀 뜨겁긴 했었는데 요즘에 좀 주가가 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U가 여기에 된 건 굉장히 좋아요. 이제 처음에 원래 정치권에서 결정을 했고 예. 일단은 뭐 의회에서 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땅땅땅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지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시간이 좀 걸리고요. 뭐가 걸리냐면 일단은 원전에 들어갔으니까 원전을 해볼까라는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동력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내리면 부지 선정서부터 여러 가지 인허가가 이제 과정이 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과정과 동시에 이제 열릴 것이 이 글로벌 입찰이 들어가야 되겠죠. 글로벌 입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정이 돼서 들어가야죠. 그런 거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전쟁이 발생됐을 때 조선주 말씀드리면서 손가락 예. 꼽았죠. 이쁜 부분 얘기하면서 그때 조선주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국 그 이후로 50%가 빠졌거든요. 조선주가.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 원전주 유럽발 뉴스에 대해서는 손꼽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밀겠다라는 건 강력하고요. 요 기사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보니까 요때 이제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을 이제 되면서 한 증권사에서 강화했는데 상황이 변했습니다. 요때 이후에 어떤 예. 선진국과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편의상. 선진국들은 다 원전을 멈췄어요. 그쵸. 투자를 멈췄어요. 지금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 투자를 안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원전을 하나 짓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기술자들이 없어서.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제 팩트예요. 그 사이 2017년 이후부터, 자, 2011년까지죠.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원전 지어진 게 44개, 3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20개는 중국이 지었고요. 20개는 러시아가 지었습니다. 러시아. 예.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설계 도면을 쓰는 게 그전에는 미국의 어떤 GM이라든지 몇몇 나라들 거 원전 설계도 썼다가 지금은 다 중국이나 러시아 도면을 갖다 쓴다랍니다. 유럽 그 회사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국제 정세를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아직까지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자 원전 수주가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글로벌이 원전 수주를 글로벌 입찰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럽도 지금 원전 짓겠다. 체코는 조금 지금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짓겠다라는 건 없어요. 아니 지은 사람이 있어야 가서 우리가 공사를 따오는 거잖아요. 근데 짓겠다라는 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우리도 원전 3, 4억이 짓겠다라는데 물리적으로 5년이 걸린다. 그쵸. 지금 현 정부에서 못 짓는다. 정부도 선언했죠. 그래서 물건을 먼저 발주하겠다라는 어떤 방향을 했기 때문에 자 원전주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전주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어떤 하는 요소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중국은 작년에 전인대에서 160기 원전 건설에 대한 것들을 선언했고 아직 취소를 안 하고 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과 근데 그건 다 중국 기술로 다 자체 수화가 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교력으로 풀어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원전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처럼 재무제표 보고 팩트 체크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 아직까지는 팩트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다. 희망으로 보기에는 예. 조금 조심스럽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중소형단은 사실은 좀 다른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곧 뭐 K텍소노미도 발표가 될 텐데 요걸 반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요 윤택한 원전이라고 나와 있긴 네. 한데 정부 정책의 방향 밑그림이 네.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일단은 조성 기금 조성이라든지 뭐 SMR 관련 펀드 기금과 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SMR 연구하는 중소기업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SMR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천 기술로 지금 논쟁이 여러 가지 되고 있잖아. 그렇죠. SMR이 네. 효능이 있다 없다. 미국에서조차도 개발한 측에서는 효능이 없다라고 했고 SMR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분위기를 깔아주는 건 좋아요. 거기서 만약에 어떤 수주가 들어오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겠죠. 근데 수주가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SMR을 지금 우리도 하나의 뭐 중요한 요소로 보고 현재가 그렇잖아요. 대규모 원전을 지어야 효율성이 나타나는데 대규모 원전을 안 지으려고 하니까 그럼 SMR을 소규모로 지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논리가 나왔고 그럼 SMR 관련주를 보자라는 건데 글쎄요. SMR 누가 아직 선택 안 했어요. 아무도. 아직은 기술력이 한계가 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거겠죠. SMR을 선택한 거 제 오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고요. 아직까지 SMR 건설한다는 얘기 못 들은 것 같아요. 제 질문은 지금 당장 수주가 나온다는 질문은 아니었고 정부 정책이 기금 조성과 네.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술 개발하는데 투입이 되는 건데 수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술 개발한 연구개발비 지원을 되겠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연구개발비를 일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은 좀 덜 들어갑니다. 근데 예. 우리가 연구개발한 것들이 연구개발비로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죠? 수주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주가 없으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찍히는 거
그 전 단계 수주라도 뭔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어야 볼만하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지금 조선주도 수주가 들어오는데 뭐 예. 제가 좀 예를 들면 수주가 들어오는데 이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오늘도 뭐 8척의 수주가 들어왔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예. 이번에 좀 비싸게 들어온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지만 결국 기업의 목적은 뭐죠? 이윤 추구예요. 그렇죠. 이윤 추구인데 이윤 추구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이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집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 터지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저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테마주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예. 단순 수급 논리로 인해서 움직이는 테마로 일단은 보셨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 챙겨주셨습니다. 하나 더 기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조선주 볼까요? 네. 앞서서 이제 네, 조선주 네. 안 좋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네. 볼게요. 네. 예, 상반기 수주 4년 만에 지금 1위 네.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카타르 LNG선이 효자로 꼽히는데요. 정말 예. 예, 2018년 상반기의 발주량 대비했을 때 우리 이번에 상반기 전체 발주량이고 우리가 차지한 비중은 45%, 47% 양과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다 좋네요. 중국이 네. 예, 다 좋기는 해요. 중국이 우리보단 좀 덜하고요. 다음 네. 보겠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28척의 카타르발 수주 실적이 있고 러시아 전쟁에 LNG선 발주는 증가하는 추세고 계약이 추가되면서 수익성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LNG는 아무래도 고부가 선박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가 사실 LNG 선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나중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LNG가 가장 잘 만드는 건 우리 현대 미포조선이죠. 미포조선은 글로벌리 LNG 강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NG 옛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둥그런 모양의 이런 LNG 선을 지금은 이제 각형 모양의 LNG 선을 만든 게 현대 미포조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이제 밀도가 있으니까 둥그런 원으로 이제 갖고 왔는데 그럼 이제 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영 한 50도로 얼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LNG가 물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도크창에 채워오는 그래서 우리나라 보냉지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 우리가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최근에 이번 주에 나타났을 때 러시아에서 1,700억짜리 LNG선 취소가 됐어요. 그 때문에 그날 주가 빠졌는데 다음 날 보니까 그걸 3,100억에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동일한 배를. 그러니까 오. 자, 우리가 만약에 1,700억짜리를 우리가 이쪽에서 강하게 안 했으면 예. 3,100억에 만들어야 될 배를 1,700억에 만들었다. 그럼 얼마나 손해보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일단 대충 한 1,0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머리가 아프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배는 그런 배들이 많아요. 그런 배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이 수주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안 나는 게 만들어서 몇백억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후판 가격만 올라가고 원재 가격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다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1,700을 못 만들겠다. 이게 계약이라는 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호 예.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저히 우리 못 버티겠다. 그럼 배 안 만들래라고 선언해보니까 3,100억이 된 건데 그게 이제 세 척인데 이제 서서히 진행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후판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뭔가 이제 조선사들이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저는 근거는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죠.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볼 때 매출은 제일 위에, 이익은 제일 밑에 있어요. 그 안에 비용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게 수주 이꼴 매출 이꼴 이익으로 보시는 거예요. 비용을 생각을 안 하세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게 된다면 그동안 그 비용 때문에 이익이 못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몇 차례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유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글쎄요, 이제 희망의 트리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가격. 근데 우리가 이제 카타르도 우려했던 게 2019년, 20년도에 가계약, MOU를 맺어놨던 것들을 예. 이제 본계약이 체결된 거 아닙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달라졌죠. 다행히도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된다라고 하니 이제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이익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작년, 재작년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조선사들은 다음 분기 이익 난다, 다음 분기 이익 난다 그랬어요. 그 주가가 올랐지만 계속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요 어떤 그 안 좋은 끈을 이번 참에 높은 금액의 수주, 예. 그다음에 낮아진 원자재 가격으로 끊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RS님께서 차 소장님 말이 정답이네 하셨습니다. 그 에버그린님께서 조선주는 BEP가 넘어가는 수주를 많이 받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익 마진이 확보되는 수주가 와야 되는데 예전 거는
좀 아쉽다는 아쉽죠. 평가. 근데 그건 이제 앞으로, 지나가고 예, 있으니까 예. 이제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좀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은 아직은 주가 측면에서는 거리두기이고 확인이 되면 그때 근데 이제 이게 접근인가요? 어떤 뭐 지금 저런 수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그러니까 금액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 금액 공개를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후판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베팅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때 알겠습니다. 베팅 영역에 들어간다는 예, 거.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원자재가 예의주시하는 좀 영역에 떨어져요.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